자, 오늘은 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하는데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돈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내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뭐 4개의 통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3개의 통장하고 플러스 알파 통장, 알파는 투자 통장입니다. 요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돈을 못 모으고 투자를 못하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자체를 구분 짓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통장이라는 거는 뭐 통장 쪼개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쪼개고 있어요? 두 개 정도 쪼개 있습니다. 이 그렇게 막 쪼개는 게 아니고 통장이라는 걸 여러 개로 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급여 통장이라고 있죠. 예. 급여 통장에 일을 하면 매달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급여 통장이 있는 게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있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을 처음에 만든다. 이거는 보통 뭐 CMA 통장으로 만듭니다. CMA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통장인데 뭐 1% 정도 주는 거 요런 거를 만들면은 은행 같은 데서 만들면 돼요. 은행에서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수수료라든가 이체하는데 요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급여 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을 사업하면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죠. 고정지출이 뭐예요? 고용적으로 나가는 지출. 그렇지. 어떤 게 고정적으로 나가요? 월세. 뭐, 그렇죠. 월세 살지, 그죠? 예. 자가가 아니니까. 예. 예. 또, 그리고 핸드폰 요금. 그렇지. 그리고 뭐 차 유지비, 뭐 보험료. 차 유지비는 뭐 아니더라도, 뭐 보험료부터 해갖고 아파트면은 뭐 관리비,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뭐 수도, 그 다음에 매월 뭐 휴대폰 요금, 요렇게 나가는 것들을 고정지출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20일 날 내가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20일이나 21일 되면은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휴대폰 요금, 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물세, 뭐 월세 이런 것들 쭉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급여 통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출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빨리 나가네. 그 다음에는 지출 통장이 있어요. 지출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생활비 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비 통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통장이 3개가 통장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된다. 적금 통장. 그렇지. 적금 있으면 좋죠. 예. 적금 말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비상금 있어야 돼요. 비상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비상금 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보통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비상금에 다 모아둘 수는 없잖아요, 돈을. 그렇죠. 또 투자하는 데도 써야 되고 뭐 지출하는 데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비상금 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영업자하고 그 다음에 급여생활자가 다른데 그 다음에 급여생활자 중에도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은 보통 3개월 정도 얘기를 해요. 3개월. 3개월이면 얼마예요, 비상금이? 3개월치 쌓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잡고 얼마예요? 900만 원. 그렇죠. 900만 원에서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보통 500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0만 원 정도를 여기에 넣어 놓으면 돼요. 비상금 통장에.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6개월 얘기해요. 6개월 정도를 비상금 통장에 넣어 놓으라 그래요. 근데 왜 비상금 통장에 넣어 놓으라 그래요? 뭐 혹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장사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본의 아니게 뭐 가게 수리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요 비상금 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런데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나 공무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잘릴 위험이 잘 없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리거나 하더라도 3개월치 정도의 급여가 있어야 내가 3개월을 급여가 안 받더라도 3개월 앞으로 생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뺐으면 되잖아, 그죠? 예. 자영업자 같은 경우 보통 6개월치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접더라도 그럼 6개월 동안은 내가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했을 때 요 지출은 일정하게 일어나니까 요 지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비상금이라고 비상금 통장이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피치 못할 일이나 뭐 사고를 당하 이래갖고 일을 못할 때 그때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계속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라. 그럼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안에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수익원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보통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래서 보통 사고 치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넘어가는 사고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요 안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랑 더 큰 사고 치면은 진짜 사고예요. 더 치지 말고 요 정도 금액에서 마무리를 해야. 그래서 보통 비상금 통장은 500에서 1000만원. 요거는 개인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있겠다 하면은 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지출 통장이 있어야 돼. 지출 통장은 왜 필요할까요? 급여 통장에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일단 자기 지출 나고 나서 이돈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돈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자,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내가 비상금이 지금 10원도 없다 할 때는 요 비상금이 모일 때까지 차근차근 비상금을 모아가면 돼요. 한꺼번에 500만원, 1000만원 넣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번 달에 100만원 넣을게 하면서 요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출 통장이라는 거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쓸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300만원 받는데 얼마 써야 되겠어요? 최소 반 이상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반 이상은 투자하는 데 쓰거나 다른 데 쓰고, 최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0만원 쓸 거야.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지출 통장을 가지고 여기에서만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럼 내가 이번 달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뭐 급여 생활자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한 사람이거나 그래도 개인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관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근데 내가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출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잡겠지, 그죠? 지출 통장을 잡으면은 내가 이번에 얼마 정도 쓰겠다. 나는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 쓸 거 나오지, 그죠? 예. 뭐 친구랑 술 한잔하고 뭐 담배 사고 뭐 차 마시고 뭐 하려고 하면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용돈은 얼마 정도 쓰겠다. 요 지출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이 지출을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적게 잡는 게 좋아요? 안 잡아봤지, 그죠? 뭐 잡아봐야 되지, 그죠? 계획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많이 잡아놓는 게 좋아요, 적게 잡는 게 좋아요? 적게 잡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이나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돈이 들어오면 써버립니다. 근데 이걸 계획을 잡아놓으면은 이걸 덜 쓰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봤는데 다음 달에는 나는 요번에 100만원만 가지고 써봐야지 하면, 나는 아니면 50만원만 가지고 써봐야지 하면 요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두 달 하다 보면 자기 지출하는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 했는데 나는 1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80만원 밖에 안 썼다. 그럼 나는 이 정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또 20만원의 돈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몇 달에 걸쳐 갖고 자기의 이 투자 소비하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일단 돈을 덜 쓰게 돼요.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통장은 지출 통장이라 그래가지고 카드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본인이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소비성 지출이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뭐 더 사거나 하지, 그죠? 그럼 이걸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100만원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줄이고 나는 진짜 덜 써볼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이 몇 주예요? 4주요. 4주지,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달에 80만원만 쓸게 하면은 80만원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0년. 그렇죠. 나누기만 하면 잘 안 돼요. 곱하기 나누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는 80만원만 쓸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20만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만원을 카드로 쓰지 말고 현금으로 쓰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현금으로 쓰는 게 왜 안 좋아요? 현금으로 내가 줄이려고 하면은 카드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20만원씩 넣어가지고 이번 주 20, 저번 다음 주 20, 그 다음 주 20 해서 20만원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20만원 쓰면 덜 쓸까요, 덜 쓸까요? 그러면 덜 쓸 것입니다. 그렇죠. 현금으로 쓰게 되면 덜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에는 20만원 써야지 하면 금액을 적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적게 해서 현금으로 쓰다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더 적게 돼요.
더 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소비 습관이나 라이프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럼 나는 급여 통장을 받으면 고정지출로 뺄 걸 다 빼고, 비상금 통장에서 통장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나는 소비 통장에서 나는 얼마 써야지, 80 써야지, 60 써야지 하면 이렇게 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적금 그렇죠. 적금 하고 있어요, 근데. 따로 아직까지도. 그렇죠. 적금하면 좋은데, 적금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투자 통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지출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없다 그러잖아, 그죠? 예. 뭔가 타이트하게 내가 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뭘 하는 행동들을 안 하고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일 할까, 아니면 잘하는 일 할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 그죠? 예.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됩니다. 그 비슷하긴 한데,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라. 내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거는 아직 초보 단계라. 뭘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여기서 벌고 나서 그 뒤에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하고 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급여 통장도 만들었고, 비상금 통장도 만들었고, 3개월에서 6개월치 넣어놨고, 500에서 1000만원, 이거 더 큰 사고 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출 통장 만들어서 나는 한 달에 50만원 쓸까 60만원 쓸까 하면 한 달에 15만원씩 해갖고 쓰면 되고, 카드보다 뭐라 그랬어요?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쓰면 좋다 그랬지, 그죠? 예. 요렇게 하면은 3개의 통장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야 돼요? 적금 아니면 투자. 그렇죠. 드디어 투자 통장이 나와야 돼요. 투자 통장은 5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자들 통장 많아요, 적어요. 부자가 돼봐야 알지, 그죠? 많을 것 같습니다. 부자 많죠. 보통 은행에 가면 통장 몇 개니, 5개니, 10개니, 적금 돌아왔니, 풍차 돌리기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예. 이제 부자들은 이 돈 버는 거는 주머니 많이 만들기 게임이에요. 통장을 많이 만들어 놔야 나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서 자동으로 적금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돈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개의 통장이라 그랬는데 5개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 5개의 통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둘, 셋, 넷, 5개. 자, 5개의 투자 통장을 만드는데 최고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제일 좋아? 준비를 해야 돼요. 적금. 그치, 적금은 하는데 계속 적금도 안 하는 게 계속 적금만 얘기해요. 적금을 하는데 투자 통장은 뭐를 위해서 투자를 할지 5개를 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결혼. 그렇지,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 결혼할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결혼 자금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혼도 하는데 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이 듭니다. 그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노후에. 노후. 그렇죠. 노후 자금. 준비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노후 준비 통장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노후 준비는 뭐로 하라 그랬어요? 연금저축 하라 그랬지, 그죠?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내가 공무원도 똑같아요. 직장인도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 똑같고, 한 달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들어가면 되고, 플러스 IRP에서 300 들어가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700만원 하더라도 700만원이면 1년에 700만원, 10년이면 얼마예요? 7천만. 7천만원, 그죠? 근데 최소 제가 그 ETF로 들어갔을 때 2배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연금저축하고 IRP. 연금저축은 한 달에 35만원, 30몇만원 정도 들어가면 400만원 될 거예요. 1년으로 했을 때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IRP 합쳐가지고 300, 7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기본적인 게 돼요. 근데 나는 노후 준비를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금으로 하는 게 수익률이 많아요. ETF나 이런 거 주식 사는 게 더 좋아요. ETF 주식. 그렇죠. ETF나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팔고 있지, 그죠?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해갖고 지금까지 몇 배 올랐어요? 10년 하니까. 7배. 그렇죠. 6배, 7배 정도 올랐잖아, 그죠? 지금 6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전에 1000만원 넣어놨으면 거기 지금 돈이 얼마 됐어요?
6배 올랐습니다. 그 6천만 원 됐지, 그죠? 예. 1천만 원. 그러면 적립식으로 들어간다면 반으로 하면은 뭐 한 3,500 정도, 3,500에서 4,000 정도 됐겠지, 그죠? 예.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 통장은 연금으로 들어가는데 적립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은 적립식으로 ETF를 사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추천드려요. 자금이 있으면 2개 다 하면 좋아요. 나는 매달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나스닥 100을 사겠다. 뭐 타이거 탑10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50만원씩 10년 동안 계속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면 좋아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 7배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젊은 사람이 나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TQQQ하고 그 다음에 UPR로 SOXL 그 레버리지 3배 종목 있잖아요. 예.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달에 50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50만원 있으면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나스닥 TQQQ, 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1년 수익률이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면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원이죠. 600만원 10년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 6천만원 되지, 그죠? 근데 아까 나스닥 100이 1년에 얼마 올랐다 그랬어요? 6배요. 6배 오르면 6천만원 됐죠? 예. 근데 곱하기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800. 18배에서 20배 되지, 그죠? 예. 그럼 20배 된다 치면은 적립식으로 들어가니까 매달 적립식으로 들어가니까 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20배 반이면 얼마예요? 10배요. 10배면은 6천만원에 10배면 얼마예요? 6억이요. 6억 되지, 그죠? 그래서 단기로는 이 금액이 뭐 부침이 있어갖고 내리고 올라가지고 뭐 수익률이 많이 안 날 수 있지만 장기로 10년 정도 했을 때는 10배 가까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요. 물론 뭐 부침이 있어야 좀 덜 나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TQQQ나 그 다음에 UPR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 모르는 사람은 앞에 영상을 계속 보세요. 그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나스닥 100 그 지수 추정하는 거를 레버리지로 3배 하는 거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나스닥 100만 사도 6배 됐잖아. 그죠? 예. 그럼 3, 4배는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 노후 준비로 요렇게 50만원 정도는 최소한 내가 들어가자. 그러면은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 오케이? 예. 그러면 연금저축에서 노후 준비 매덕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TQQQ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스닥 100이나 이런 거에서 또 몇 배 됐죠. 예. 그러면은 최소 뭐 여기서 3, 4억, 여기서 3, 4억 됐죠. 그럼 노후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끝났지, 그죠? 10년만 끝난다는 거라. 기간을 더하면 더하면 더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혼 안 할 건 뭐라 그랬어요? 와이프 거. 와이프 것도 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노후 준비라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후 준비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녀 교육비나 그렇죠. 자녀 교육비도 중요하죠. 자녀 교육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집 있어야 되겠죠. 예. 자가예요, 지금? 아니면 은행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돈은 뭐냐면은 내 집 마련, 내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럼 이것도 적금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ETF 같은 경우 적립식으로 매달 주식을 사는 게 좋겠어요? 투자해서 수익이 더 나온 쪽으로.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년을 주기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해도 되고 50만원씩 해도 되고 50만원 할 것 같으면 조금 레버리지를 가고 아닐 것 같으면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매달 사면 좋다는 얘기예요. 100만원 1년 하면 얼마예요? 1200. 10년 하면은 1억 2천. 1억 2천이면 3, 4배만 나더라도 3, 4억 되죠. 예. 그 웬만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거 다 사지요. 예. 서울 말고. 예.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50만원이나 100만원을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갖고 한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내 집 마련 했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집이 있는데 나 이거 안 해도 되나? 계속 그 집에 살 거야? 아니면 더 좋은 집에 살 거야? 더 좋은 집 살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집 마련 됐다. 이거 노후 준비 됐다. 내 집 마련 됐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애들 교육. 그렇지. 자녀 교육비. 자녀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사교육비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사교육비 많이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애들한테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공부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마누라하고 결혼했으면 마누라도 자기가 보면 알잖아. 공부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공부로 성공할 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일반적으로 많은 과외 시키는 게 좋아, 안 좋아요? 그래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교육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교육비가 우선이에요. 여기서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가 우선이에요. 내지만 노후 그렇죠. 자녀 교육비는 자기가 진짜 나는 뭐 의사고 나는 뭐 전문직 공무원이고 전문직 세무사고 해서 이래서 뭐 공부해갖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애들 키우고 했지만 그냥 애들한테 운동시키고 예체능 미술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시켰어요. 근데 그 제가 키울 때 그 신조는 뭐냐면 건강하고 밝게 잘 크는 게 좋았어요. 공부에 부담 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녀 교육비는 대학교 가면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녀가 어리다 그러면은 뭐 지금 4살 5살이라 그러면은 15년 20년은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할 돈도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이거 이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통장 자녀 교육비 통장이라는 거는 내가 뭔 일 있어도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세 개 다 손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나의 꿈을 이뤘으면 그렇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드림. 자기 꿈이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뭐 나는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나는 뭐 함 땡기고 싶다, 쭉쭉 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요트나 뭐 이런 거, 나는 뭐 바다에 가서 스쿠터나 이런 거 타고 싶다, 산악 바이크 타고 싶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명품 백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돈에서 급여에서 내가 좀 모은 거에서 그냥 갖다 써버리지 말고 여기서 드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한 5년 정도를 하라 그래요. 왜냐면 5년 정도 하면은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 수익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해가지고 요것도 적금 말고는 실질적으로 요런 투자 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난 어렵다 그럼 삼성전자만 차라리 사는 게 나아요. 딴 거 하지 말고 매달 얼마씩 사가지고 모으고,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나스닥이 제일 낫다 그랬잖아, 그죠? 나스닥이나 S&P 이런 것들을 사서 모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되면은 뭐 30만 원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0이죠. 예. 그러면은 5년이면 얼마예요? 1,800 1800만 원이지, 그죠? 네. 1800만 원이면 웬만한 거 뭐 살 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뭐 나는 뭐 드럼 같은 거 사고 싶다, 색스폰 사고 싶다, 이런 거 이걸로 다 되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 돈 가지고 하라는 거라. 내가 생대로 쓰지 말고. 오케이? 예. 자, 다섯 번째 뭐가 필요해요? 비상금. 비상금 여기 있잖아. 다섯 번째는 요거는 뭐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라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뭐 해외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진짜 뭐 1년 동안 뭐 모아 살 거야, 이런 것들은 1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20만원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만원 해외여행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죠. 네. 요렇게 내가 모은 돈들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요렇게 실질적으로 나는 10만원 하면 1년에 120만원 120만원 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가야 되겠다, 가족들하고, 아니면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놀러 가라는 얘기라. 쓰고 싶은 걸 쓰라는 얘기라. 부모님 뭐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뭐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10만 20만 주는 것도 좋지만 주면 좋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한 번에 드리면 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5개의 투자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노후 준비 끝나고, 내 집 마련 끝나고, 자녀 교육비 끝나고, 내 꿈을 향한 거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디 여행 가고 싶거나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거나 요런 것들이 5개 다 끝나는 다는 얘기라. 그럼 돈이 부족하지, 그죠? 300만원 받았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만원 썼다, 80만원, 100만원 썼다고 칠게요. 그럼 200만원 남지요. 예. 그죠? 그럼 200만원 가지고 여기서 뭐 100만원, 여기서 50만원, 50만원 50 잡을게. 50 50 자녀 교육비 50 150, 그 다음에 30 20 요렇게 잡으면 딱 200만원 되잖아, 그죠? 예. 요거는 제가 임의로 정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자기 사정이나 생활에 맞게 뭐 급여가 나는 500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맞벌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지출이나 소비에 대한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쓰고 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아웃라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 5개 통장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겁냅니다. 안 된다는 얘기라. 대신에 그 여기 옆에다가 이름을 네이밍을 적어 놓으라는 얘기라. 이거는 내 집 마련할 ETF 뭐 적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실제로 10만원 이런 건 적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1년 있다 써야 되니까 뭐 ETF 투자하면 안 되겠지 그죠? 네. 최소한 3년은 가야 된다 그랬잖아. 네. 3년에 5년 정도는 요런 식으로 자기가 지출을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라. 오케이? 예. 질문 있습니까? 예. 뭐지요? 강사님 통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지 개인적인 저는 통장이 진짜 많아요. 이거 말고 뭐 저는 아까 얘기했지 TQQQ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OXL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UPR로도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매달 매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그냥 레버리지 아닌 것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벌이가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통장을 많이 쪼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차를 사거나 뭘 살 때도 여기 차도 해도 되겠네. 자녀 뭐 드림할 때 차를 해도 되고 차도 뭐 한 번에 바꾸지 말고 내가 뭐 50만원 100만원 갖고 5년 10년 뒤에 바꿀 거야. 요렇게 하면 이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도 통장 쪼개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으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실제로 돈을 못 벌어요. 그냥 내가 책 많이 읽어야지. 책 많이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내가 살 빼야지 하면 살 빼요 못 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려고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돼요. 1년 안에 뭐 몇 킬로 빼겠다. 한 달 안에 몇 킬로 빼겠다. 그렇죠. 매일매일 저울에 올라가면 돼요. 매일매일 내가 몇 킬로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 빼야지 하는 사람들 다 살 못 뺍니다. 그럼 매일매일 저울 올라가고 오늘 몇 킬로지?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요. 그럼 돈을 벌려면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요? 적게 써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라.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라. 일정 부분 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앞으로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벌겠지, 그죠? 벌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과연 맞는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 10년 전부터 붐이 일었어요. IMF,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상품이 뭐냐면은, 변액 연금 또는 변액 유니버셜 연금 이렇게 뭐 연금 저축 연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자 변액 연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상품 20대 때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20대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들어갔어요 몇 년? 4년 하고 해야겠는 것입니다. 4년 하고 해약할 때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마이너스 받죠. 마이너스 받죠. 네.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 변액연금하고 변액 유니버셜이 뭔지 알고 들어갔어요? 이 뭐라고 설명 듣고 들어갔어요? 가입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보상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익성으로 이제 많이 좀 들어간다고. 투자를 하니까 뭐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럼 뭐냐면은 변액이라는 거는 액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금액을 뭐 이렇게 넣고 하는데 뭐 추가 납입도 되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변액, 보험에서 하는 변액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는 게 변액이에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건 연금으로 받는 거고 유니버셜은 뭐예요? 유니버셜. 영어만 나오면 어렵지, 그죠? 네. 본 뜻은 아니고, 금액을 뭐,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유니버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거라. 합쳐갖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 5, 60대나 뭐, 나머지 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쯤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들어가서 돈 벌었다는 사람 봤어, 못 봤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변액연금 10년 수익률을 봤을 때 10%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몇 년 넣어가지고? 10년. 10년 넣어가지고. 그럼 보통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넣으라 그러면 몇 년 넣으라 그래요? 10년. 10년 넣어야 되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쯤 돼야 드디어 본전이라는 게 돼요. 본전. 근데 이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제가 8대2라 그랬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이런 보험 들어가면은 80%의 사람이 중간에 해약을 합니다. 20%의 사람만이 보험을 끝까지 가지고 와요. 근데 이 20%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만 결론은 쭉 만기까지 가서 갈 수 있다는 거라. 여유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변행 유니버셜 변행 연구를 왜 하게 되느냐? 상품의 설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 보험회사에 나온 상품인데 펀드에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고 또 뭐 몇 개월마다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하나도 못 봅니다. 대부분 못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액이나 변액 유니버셜 이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뭐 했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플러스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안 좋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소멸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소멸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안 좋아요. 왜냐면 하나만 해야 돼. 투자는 차라리 투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는 순간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10년 내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뭐 3%, 4% 이래요, 실질적으로. 5년 수익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5년, 6년 해갖고 이거 번전하려고 합니까? 아니. 다 손해보지, 그죠? 예. 근데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이런 거 들어가는데, 자, 보험회사 상품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험회사 상품,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대보세요. 일단 삼성. 예, 삼성. 또, 삼성은 또 화재도 있고 생명도 있고 두 개 있죠. 예. 또, 현대. 현대, 그 다음에 LG, 또 KB보험 뭐 이런 거 있지, 그죠? 예. 여기서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해봐야 DB도 뭐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뭐 요 정도 있어요. 메트라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근데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대형 보험회사지요. 예. 대기업이죠. 예. 대기업들이 이 상품에 뛰어들었을 때는 돈이 된다고 뛰어들었을까요? 안 된다고 뛰어들었을까요? 돈이 된다고 되었을 겁니다. 돈이 된다고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변액 들어가든지 뭘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서민들이 다 들어가서 이걸 다 3년 하고 5년 하고 6년 하고 해가지고 10년 채우도 못하고 본전도 못하고 다 그냥 손해보고 나온다는 얘기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마음 아프다 이거라. 차라리 그거 말고 적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적금 들어가는 건 언제든지 해약하더라도 손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금을 들어가는 거라. 근데 우리는 좀 배웠잖아, 이제. 건강 재테크에서 배웠잖아, 그죠? 내가 5년, 10년 할 것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 같은 거 사도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에서 안 좋은 거는 뭐냐?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있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을 들어가는 거는 사업비라는 부분에서 녹아내려요. 자, 아까 변액연금 보통 뭐 내가 노후를 준비해서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빠지겠어요? 사업비라는 거는 그냥 네가 이 돈을 나한테 맡기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은 수수료로 내가 먹을게, 네 갈게. 이게 몇 프로 띠가겠어요? 1%네요. 그 1%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일 적은 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했을 때 5%고 평균적으로 10% 이상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다 띠가요. 많게는 20%에서 25%까지 띠갑니다. 그럼 내가 100만원 넣으면 얼마 띠간다는 얘기예요? 10만원에서 20. 그렇죠. 10만원 띠간다 그러면 90만원이죠. 90만원 가지고 아까 변액 유니버셜을 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뭐 미국 주식 사고, 뭐 신흥국 주식 사고, 우리나라 주식 사고 이렇게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 띠가는데 이거 5년 해갖고 수익률 나겠어, 안 나겠어요? 아니 10%가 수익률이 나도 시원찮을 판에 10%를 띠가는데 5년 뒤에 이게 본전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액하고 변액 유니버셜은 사업비에 녹아내린다는 거라. 계약서 약간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보험은 이렇게 해서 좋으면 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10%에서 뭐 많게는 20%까지 띠갑니다.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모른다는 얘기라. 근데 너무 많은 부분이 뛰어가서 10년이 돼도 이걸 10%씩 수익 나도 시원찮을 판에 90% 띄고 90% 띄가지고 여기에 투자한다는 얘기라. 그나마 조금 더 뭐 낫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불입하고 50만원 추가로 불입하면은 사업비가 덜 빠집니다, 얘기를 해.
이게 10%면 이건 5%, 뭐 4%, 5% 빠져요. 4%, 5% 적어야 많아요. 맞습니다. 수익 나겠어, 안 나겠어, 이거. 근데 대부분 사람 만나보면은, 야, 나 노후 준비 다 끝났어. 나는 변액에 뭐 100만원 들어가고, 변액 유니버셜 연금에 뭐 100만원 들어가고, 난 200만원 10년 다 돼가. 난 이거 10년만 넘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10년 됐는데 수익이 마이너스도 있고, 뭐 몇 프로도 안 난 것도 있어. 3%, 4%도 있고. 노후 준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얘기라. 가슴 아픈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을 한다는 거. 80%의 사람들이 그냥 원금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손해보고 나온다는 얘기라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꼭 필요한 거, 자기가 뭐 나는 뭐 돈이 많아서 뭐 증여나 이런 거 세법에서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만 해도 돼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걸로 돈 못 벌어요. 해가지고 10% 어떻게 돈을 벌어? 네가 하는 게 10% 나도 지금 10% 나도 시원찮을 판에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앞으로 계속해도 못 번다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나마 뭐 약간 보장은 있어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뭐 중대 상해나 재해를 당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죽거나 뭐 얼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생명보험 들어가서 내가 뭐 죽으면 1억 나오는 거 소멸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발 우주 플리즈 제발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민들일수록 보험이나 저런 걸 보통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이건 한번 꼭 짚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갖고 나 이거 뭐 조금만 더 하면 되고 몇 년만 5년만 더 하면 다 돈이 된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라. 해약환급금 찾아보니까 뭐 80%, 뭐 75%, 해약환급금 100%는 그나마 다행이라 했을 때. 그래서 뭐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좋지 않은 상품입니다. 사실은 하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나는 모르겠으면 적금을 하고 차라리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적립식으로 사고 이제 건설형 재테크 받는 사람들은 나스닥 100이나 뭐 이런 거 ETF 같은 거를 10년 사면은 6배 7배 된다 그랬죠. 그럼 그걸로 노후 준비를 끝내라는 얘기라. 이거 100만원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도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뭐 좋고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도 왜 키움증권에서 ELS 하라 그러고 왜 NH증권에서 자동 매수를 하라 그러냐면은 이게 더 싸고 더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하라는 거라.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 다음에 자동 매수 시스템을 걸라는 이유는 자기 개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주식을 이번 달 뭐 5일날 사야지 했는데 주가가 내리면 못 사니까 더 내릴 것 같으면 못 사니까 자동 매수를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리고 제발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얘기라. 내 사업하고 내 일하고 나머지는 적금처럼 자동 매수로 쭉 해놓으면 나중에 다 끝난다는 얘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자체가. 뭐 기업 승계나 뭐 증여 이런 거 말고는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지금 모든 상품들에게 설명드리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다 해봤어요. 변액연금도 해보고 변액유니버셜도 해보고 3년 5년 다 해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년 5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해약을 하고 이제 나머지 바꿔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그 해약환급금을 잘 보시고 앞으로 내가 이거를 5년 10년 더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다 앞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 보험금이 모여 있는 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제 거 쭉 보시면은 뭐 수익 나는 월지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하시고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거나 한다 그러면 하십시오. 만기가 다 돼간다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어떤 게 더 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험을 절대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서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면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각 회사마다 상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투자 영역하고 합쳐지는 순간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내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했다기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내가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단다고 제가 다 이거 일일이 대답은 못 해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대신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험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보험이 뭐예요? 무슨 보험 많이 들어갑니까? 생명보험, 그죠. 생명보험, 또 암보험, 암, 또 치과, 치아. 치과, 치아보험, 또 그리고 태아보험,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좋죠. 또 실비. 뭐 이 정도 들어가지, 그죠? 예. 자, 오늘 보험편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험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보험이 있습니다. 자체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태아보험은 이제 특수한 거니까. 태아보험 뭐 제가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일정 부분까지는 태아보험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애가 태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까지는 뭐 태아보험 들어간다.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뭐 간병인 보험 이런 것도 있지, 그죠? 예. 이거 얘기 들어보면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들어가야 되죠. 가보니까 치아가 내가 고르지 못하고 이빨이 많이 썩었고 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암도 보니까 주위에 뭐 죽는 거에 70%가 암이다. 그럼 암도 들어가야 되고. 생명보험 내가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가야 되고. 간병인 보험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들어가야 되고. 실비보험 또 이것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돈이 돼요, 안 돼요? 이 돈 다 해갖고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좀 빡셉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떤 보험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서 모든 보험 상품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적자 보는 상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보험이겠어요? 실비보험. 그렇죠. 실비보험이 유일하게 적자를 봐요. 그래가지고 실비보험 이제 뭐 3세대, 4세대 보험 나오지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기존에 있던 거 뭐 보험금 올려야 된다 그러고 매년 뭐 갱신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이게 유일하게 적자 보는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자 보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들어가지, 그죠? 책임보험하고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예. 운전자 보험도 뭐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얼마짜리 들어가요? 4만짜리. 4만원, 3만원짜리. 3만원짜리. 예. 운전자 보험도 실질적으로 뭐 5천원부터 만원,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다 있는데 운전자 보험 비싼 게 좋겠어요? 싼 게 좋겠어요? 비싼 게 아무래도 혜택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3만원짜리 보험 들어가는 거 운전자 보험이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면 소멸식이에요? 저 돌려받는 거.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보험은 웬만하면은 소멸식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만 받는 거. 한 달에 5천원 들어가도 거의 비슷한 효능을 발휘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멸성이 아니라 만기 환급형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입니다. 뭔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 돈을 받는데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공짜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 비용을 다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5천원짜리 만원으로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좋아요. 운전자 보험. 사고 났을 때 뭐 변호사 비용하고 뭐 12대 중과실 해갖고 그런 걸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천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뭐 싼 거나 비싼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만기에 환급형인가 이제 소멸형인가 차이가 나요. 근데 적은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금액이 적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그 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기 환급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실비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 실비보험 들어갔는 거, 예전 같은 경우, 지금 뭐 3세대, 4세대 나오지, 그죠? 네. 실비보험이 왜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 들어갔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비가 뭐, 치료비 없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 초창기 거예요. 실비보험 들어갔을 때. 그 병원에 가면 그 돈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 하니까 아들이 적자 많이 먹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자기 부담금 5,000원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원 들어가는 게 2005년에서 10년 사이일 거예요. 한 10년 정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실비보험 들어가면 실비보험 들어갔어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예. 실비보험은 지금 들어가면 10,000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10,000원. 이게 무슨 말이냐? 병원에 갔는데 내가 만약에 뭐 20,000원이 나왔다. 치료비가. 그러면은 10,000원은 자기 부담금 자기가 내고 10,000원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실비보험이 지금 실질적으로 10,000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담금이 10,000원이면은. 자, 이제 본인이 아파가지고 감기 걸리거나 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본 적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뭐 허리 아파서 뭐 침을 맞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가죠. 예. 그래 가면은 실질적으로 병원비 얼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뭐 1, 2만 원, 3만 원. 2, 3만 원도 안 나오죠. 보통 뭐 많이 나와봐야 12,000원, 그 다음에 13,000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의료보험 강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보험을 적용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맹장염 걸리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가면 병원 가면 얼마예요? 뭐 명량한 걸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얼마 안 나와요. 뭐 10만 원 내외, 뭐 10만 원, 20만 원 내외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미국에 가서 내가 맹장이 터졌다 이러면은 1,000만 이렇게 나와요. 500만 원, 1,000만 원 사이가 나와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자체가.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다치더라도 이거 치료하는데도 몇백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 20만 원, 몇십만 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의료보험이 정부에서 8을 내고 개인이 2를 내는 구조입니다. 뭐 8대인가 7대3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자체가 정부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얼마 안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침 맞으러 병원 갔다. 뭐 특별하게 뭐 도출 이런 거 안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12,000원 나왔다 치자. 12,000원 나왔으면 예전에 5,000원짜리 자기 부담금인 실비보험을 든 사람은 5,000원 빼고 7,000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라. 그러면은 10,000원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병원 가서 10,000원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들어갔을 때 치료비가 10,000원 안 되는 것도 약하고 치료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오면은 10,000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받을 거 있어 없어요? 자기가 다 냅니다. 그렇죠. 11,000원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10,000원 빼고 1,000원만 돌려받는다는 얘기라.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쭉 모아가지고 받아도 실질적으로 돈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많다는 얘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다치거나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들어가는 얘기라. 그 실비보험은 어렸을 때,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000원, 5,000원 나와요. 실질적으로 실비보험.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건 좀 높아요. 근데 지금은 실비보험이 다 얘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이걸 자기 부담료를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제 나이 때 40대 중후반도 지금 가면은 12,000원에서 15,000원 밖에 안 나와요. 30대 10,000원 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싸요, 비싸요? 쌉니다. 싼다는 얘기라. 근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뭐예요? 만기에 돌려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돌려받고 싶어요. 돌려받고 싶어서 이걸 또 뭐 10,000원, 15,000원 하고 15만원, 20만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냥 소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실비 웬만한 소멸성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10,000원 밑으로 나오면은 12,000원 나오면은 받을 것도 없다는 얘기라. 200원 받는다는 얘기라.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게 내가 다치거나 뭐 치료를 해야 될 때 이제 실비보험을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비보험이라는 거는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간병인 치아 암보험은 비슷합니다. 자체가 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암 걸리면은 3천만 원 주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보통 3천만 원이에요. 옛날에는 뭐 5천만 원 1억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3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요즘 거 같은 경우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특약을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보험회사 약간 나오면 일단 자체 머리가 아프지, 그죠? 다 읽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못 읽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또 주위에 다 아는 사람 들어요, 모르는 사람 들어요. 아는 사람들 주위에 보험하는 사람 다 한두 명씩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들고 났는데 뭐 또 친하니까 야 이거 하는데 하나만 들어줘야 들지요. 근데 또 지나고 나는데 또 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또 들어가지, 그죠? 예. 근데 자꾸 들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암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주계약은 뭐냐면은, 주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을 어떤 걸 들은지를 하는 거라. 뭐, 암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처럼, 암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주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어요. 요게 주계약의 세 개예요. 계약자는 뭐냐면은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 계약자는 거라. 그럼 내가 보험금을 내면 내가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뭐냐면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보험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라는 거라. 상속인은 뭐냐면은 상속인은 이 사람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 죽게 되면은 누구한테 돈을 줄 거냐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요게 다예요, 주계약은. 그럼 특약은 뭐냐? 그래서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생명보험 들어가는데 뭐 다쳐서 하면 재해서 하면 얼마고 뭐 어떻게 죽으면 얼마고 뭐가 안 되면 얼마고 이렇게 특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계약은 자동차를 큰 자동차를 사는 거고 옵션 없이 사는 거고 이 특약이라는 안에 옵션을 넣는 거라. 내가 에어컨 넣고 내비게이션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에 맞게 넣는다는 게 이 특약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 앞으로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암보험이라는 건 보통, 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건 없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험이라는 건 암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으로 많이 죽잖아, 그죠?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도 암이고, 우리 뭐, 누나도 암이고, 그 다음에 뭐,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암이고, 이렇게 집안역이라는 게 있어. 암이라는 거는. 뭐, 유방암 아니면은 뭐, 위암, 뭐, 대장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주위에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암보험을, 집안 내력이 있는 사람 암보험을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위험하다 생각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단지 소멸치동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멸치동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많이 해서 만기 환급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보험이라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적은 사람이 들어가요? 보통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 없을수록 많이 들어가죠. 이런 돈도 없는데 보험이라도 들어가야지. 아프면 어떡할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이라 그러면 생명보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이 아니면 생명보험 들어갈 필요가 없고 실비보험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 그랬지. 그죠?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거기 맞춰서 들어가고 근데 집안역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얘기라. 내가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좀 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돈을 모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30만원짜리 적금을 하나 들면 됩니다. 자, 4인 가족, 4명의 4인 가족으로 예를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실비보험 들어간다. 그럼 나는 뭐 만 얼마 들어가고 생명보험 들어간다. 2, 3만원 들어갔잖아. 그죠? 예.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근데 나는, 혹시 모를 일을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비보험만 들어가고 생명보험만 들어가고 나머지 보험은 안 들어가고 30만원짜리 적금을 들어갑니다. 30만원짜리 적금을 들어가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0만원이지,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0만원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360만원이면은 이 돈 가지고 웬만한 병원비 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웬만하면 다 돼요. 30만원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만약에 뭐 많이 안 할 것 같으면은 360만원이고 60만원 가지고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라. 이 돈을 쓰지 말고 이 적금에 들어가는데 이 적금을 보험 적금이라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들어가라는 거라. 그 다음에 30만원짜리 예를 들어 난 여유가 된다. 그나 보험 이거 들어가는 말고 뭐 실비보험 말고 생명보험 말고 나머지 하나 더 들어가겠다. 그러면 30만원짜리 적금을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얼마예요? 360만. 합치면 얼마예요? 720. 그러면 또 하나 더 들어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비가 뭐 이렇게 만기 한급 받고 해갖고 뭐 한 60만 원, 90만 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360만 원이죠. 그죠? 합치면 얼마예요? 1080만 원이죠. 곱하기만 하면 안 되지. 그죠? 1080만 원이라는 얘기라. 1년 들어가면은 얼마예요? 자, 30만 원짜리 3개 들어갔다 1년 들어가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1080만 원 나왔죠? 예. 그래서 치료비나 병원비로 이거 뭐 100만 원이나 180만 원 쓴다 그래도 돈 남아있지. 그죠? 예. 그러면 1080만 원이 됐는데 나는 병원을 안 가서 100만 원 써가지고 80만 원 써가지고 1000만 원이 남았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을 3년 넣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되죠. 실질적으로는 324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럼 3년 동안 240만 원 썼다 치면 병원비로 3천만 원 남았죠.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암보험 들어가면 얼마나 그랬어요? 3천만 원. 그러면은 암보험 내가 안 들어가고 3년 지나고 나니까 돈 3천만 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실질적으로 내 돈이에요? 암 걸려야 받는 거예요? 내 돈입니다. 내 돈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암보험 내가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집안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면 들고 소멸성으로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험을 많이 들지 말고 왜냐면은 있는 사람은 다 해도 돼요. 생명보험, 암보험, 치아, 간병인 다 해도 돼요. 전부 다 해도 돼.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 놓으면은 이거 암보험, 치아보험, 간병인 보험 실질적으로 이 중에 하나는 탄 거나 다름없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30만 원 또 적금 들어 1년 들어가면 1080만 원 되지. 그죠?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30만 원씩 해갖고 실질적으로 1년 하면 1080만 원, 3년 하면 3240만 원의 돈이 생겼지. 그죠?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웬만하면 간병인 보험 됐고, 치아보험 됐고, 암보험이라는 걸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잖아. 그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내가 현금으로 받았잖아. 그죠? 예. 그럼 암을 안 걸렸는데도 받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라. 그리고 또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면은 또 예를 들어 1년이면 360만 원 되죠. 예. 그럼 이 돈 가지고 의료비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또 내가 30만 원 더 들어간다 그러면 720만 원 되죠. 예. 그러면 또 생기잖아. 예. 그럼 이쪽은 이미 보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험을 탄 금액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 돈을 다른 돈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을 어려워합니다. 모르니까. 뭐 하면 되나 하는데. 근데 욕심이에요, 그것도. 이게 나는 모르는데 보험은 들어가고 싶은데 나중에 만기에 환급 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멸성으로. 생명보험도 소멸성. 그 다음에 이런 실비보험은 당연히 소멸성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집안력이 있거나 무수나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그런 보험 같은 경우도 소멸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계약, 뭐 특약 계약고 나오는데 그건 자기 내역에 집안력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이라는 거는 좀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알면은 그렇게 많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실질적으로 큰 돈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이라는 것도 상품이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실질적으로 암보험이나 나머지 뭐 보험 들어가면은 20만 원짜리 들어간다 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들어간다. 그럼 한 달에 20만 원인데 보통 보험이 계약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깁니다. 길지요, 그죠? 그러면 10년 들어가는 거야. 보통 5년에서 짧은 게 5년이고 10년 정도는 들어가게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240만 원. 10년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짜리 계약을 들어가는데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와서 내가 이걸 들어준다.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240만 원짜리 물건 사더라도 몇 번을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네이버에 유튜브에 보고 뭐가 좋은지 왜 비싸고 싼지 다 검색하고 찾아보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거는 공부하고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아는 사람 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알고 하시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걸 줄여야 실질적으로 나머지에서 내가 투자하거나 적금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라. 근데 나는 뭐 투자를 다 뭐 이걸로 해놨어 저걸로 해놨어.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까보면은
제대로 된 투자는 하나도 없고 보험으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그 혜택도 모르면서 100만, 200만 원 들어가면서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과 독은 성분이 같아요. 작게 쓰면은 약이 되고 많이 쓰면 독이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냥 만기에 환급 받을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해서 내가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걸 하라고. 예, 카피챗이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카드도 내가 뭐 중요한 혜택만 뽑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에서도 조금은 영특하게 하자는 거라. 왜냐? 다 이걸 중간에 해약하면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여기서 던지면은 금을 던지면 고기가 들어온다. 한 번 잡아서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고기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을, 그물을 고기 잡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리스크도 줄어들고 안 다치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 비누물을 안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꼭 한번 봐주시고 돌려보기라도 ELS 편도 꼭 한번 봐주세요. 아셔야만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르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아니까 요건 해볼 만하다, 요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하시라는 거라. 내가 이걸 해봤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자도 나오고 월지급이니까 괜찮네, 이럴 때 하시라는 거라.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이래서 금융, 정인식펀드, ET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험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적금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주식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펀드밖에 모르고, 이렇게 각자 자기가 아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가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다른 걸로 못 넘어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 큰 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벽이 크면 클수록 그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게 다리가 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안젤라 데이비스가 얘기했어요. 벽이 크면 클수록 그거는 무너뜨릴수록 그 벽이 더 큰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지금까지 안 해보셨잖아, 그죠? 이제 해보시면 돼요. 아직 우리 80살, 90살, 100살까지 삽니다.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 드디어 나왔어요. 저런 만에. 예. 그 강의 듣다 보니까 제가 예.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예. 실적으로 저는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예. 투자라 하는 거는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는 좀 이렇게 되지. 시계가 내하고는 먼 게 투자고 내가 가까워야 되는 건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실적으로 20살 때부터 보험을 들어갔고요. 해약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보험이 완벽하다고 짜질 정도로 딱 짜져가지고 그걸 이제 친척 누나가 보험 또 설계사라서 그렇죠. 보통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요번에는 이제 절대 해가 안 나오고 네. 100%딱 좀 맞췄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네. 이게 또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예. 실적으로 보험을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약관도 보고 좀 와이프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 말고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고민이 실제로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고요. 이럴 때 좀 제 스스로는 오늘 집에 와서 답을 못 내릴 것 같은데 혹시라도 현명한 답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 또 해약하려고 하면 또 친한 사람하고 해약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험 해약하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든 보험일수록 좋아요. 2000년대 전에 들어가는 거는 공시 이율도 높게 주고 6% 7%짜리도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든 보험보다는 옛날에 든 보험이 좋은 혜택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살펴봐야 되지. 내가 지금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얼마고 얼마간 수익이 났고 이걸 앞으로 몇 년 더 넣으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라. 그거는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험 비율은
작게는 5%에서 저는 뭐 7% 정도, 많게는 10%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비율 안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작으면 5%면 얼마예요? 곱하면 안 되지 또. 5%면 305% 얼마예요? 15만원. 예. 그 다음에 10%는 얼마야? 30. 30만원. 7%면 뭐 한 20얼마 정도 나오겠지,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평균 7에서 8%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보험에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소멸성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5% 정도 내외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만기한급형은 제가 권하진 않아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험이 투자 영역으로 가는 거는 특히 더 아니라 그랬죠. 보험은 보험의 영역만. 생명보험은 생명보험만. 그 다음에 뭐 내가 실비보험은 실비보험의 영역만. 안보험의 영역만. 특이하게 뭐 여러 가지 또 집어넣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부분만 살려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집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고 맞춰서 하십시오. 보험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내가 쪼개고 나누고 통장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라. 그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생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행동이나 선택을 계속하면 앞으로도 내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선택과 다른 변화를 하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변합니다. 3년 전에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적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적금 넣으면 3년 뒤 되면 돈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라는 거라. 그 다음에 약간이나 이런 거는 잘 찾아보시고 내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영상 쭉 보셨듯이 어느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한 번은 또 누구든지 이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주식에서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제 목표 중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에 투자했는 거나 뭐 펀드에 투자했는 거나 뭐 단기로 투자했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채권 뭐 보통 50대 50으로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은 뭐 20, 30이 돼버리면은 채권의 가격이 60, 60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밸런싱 한다는 거는 1년 뒤에 다시 여기서 20 벌었는 거를 일로 던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 70에서 50 되고 다시 30이 50 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투자한 게 또 내년에 되면 또 뭐 채권이 뭐 떨어지거나 주식이 오르면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반대 형태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거라. 거의 보험에서도 한번 리밸런싱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과연 들어가고 있나. 근데 대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아셔야 돼. 모른다고 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한 번은 내가 그거를 투자했는 거나 보험이라든가 뭐 투자했는 것도 1년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 해보셔야 돼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투자와 내 삶의 리밸런싱이라는 걸 한번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잘 살아왔는지 어떤지 내가 잘못하고 못했는 건 있는지 내가 더 과하게 하고 적게 했는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무리하게 술을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겠다. 이걸 이 리밸런싱이 아니에요. 12시 먹던 걸 9시에 먹으니까 3시간 걸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리밸런싱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과하고 적게 했는지를 한 번은 돌아보자는 얘기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 리셋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금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도 뭐 마이너스 30% 40% 돼갖고 손도 못 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 뭐 30% 40%인데 이제 차라리 이거보다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저런 걸로 마이너스 된 느낌에 이걸로 갈아타서 갈지. 왜냐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마이너스 돼 있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가 미국 주식도 지금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되면은 올라오는 거는
강남 부동산이 빨리 올라온다 그랬어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빨리 오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사서 해놓으면 더 빨리 오른다는 얘기라. 그럼 미국 주식이나 좋은 주식을 떨어졌을 때 나도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40%지만 이것도 마이너스 20, 30% 돼 있으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일로 옮겨가지고 리밸런싱을 해서 다시 놔두면은 본전되기가 쉽다는 얘기라. 요렇게 한번 내 모든 거에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